여러분은 대한제국이 무능한 정근대적 국가였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군사강국이자 경제대국이었던 대한제국의 숨겨진 진실을 살펴보고 일제강점기로 인해 잊혀진 역사적 사실들을 되짚어보겠습니다. 고종이 무기덕후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900년대 초반 대한제국은 약 3만 명의 신식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 말기의 병력은 대부분 근대화되지 않은 군대였지만 고종 황제는 서양식 군사훈련을 도입해 군사력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특히 원수부라는 군 최고 통수기관을 설치하고 병력의 훈련과 무기체계의 현대화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좋다는 신식무기를 마구잡이로 사들여 통일이 되지 않아 호환이나 유지보수가 힘들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육군의 경우 1901년부터 청나라와 갈등을 빚던 간도와 만주지방에 군대를 보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1901년 3월에는 간도관할 경찰서가 설립되어 1906년까지 유지되다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이후 1909년 청나라와 일본의 간도조약으로 간도 땅을 잃게 됩니다. 1902년에는 국내 최초의 근대식 군함인 양모호를 도입하고 신식전함 광제호를 일본에 의뢰해 건조합니다. 하지만 양모호는 일본이 석탄 운반선으로 사용하던 부식 수송선을 사서 개조한 함선이라 사실상 전함으로서의 역할 수행은 힘들다는 평가가 있죠. 하지만 당시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청나라를 제외하고는 이처럼 현대식 군함을 보유한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한제국은 해군력 강화에 집중하며 동아시아 해양 세력으로 부상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제국은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1894년 5개에 불과하던 한성의 기업수는 1904년 222개로 증가하고 식산학교, 실업학교, 철도학교, 무관학교 등 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909년의 대한제국의 신식학교 수는 2236개에 달합니다. 특히 전환국을 통해 근대적인 화폐를 발행했는데 이로 인해 경제체계가 안정되고 상업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OECD 경제통계의 책임을 맡았던 앵거스 매디슨의 통계에 따르면 대한제국은 1896년 저점을 통과했고 1900년 1인당 국민소득이 815달러를 기록하여 아시아 4위에 오르고 1915년에는 1048달러를 기록하며 아시아 2위의 경제대국이 됩니다. 이는 그리스, 포르투갈 같은 유럽의 변방국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높은 수치죠. 1906년 이후 일제 통감부의 정책이 대한제국의 고도성장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닐까. 일제가 1905년부터 1919년까지 한국에 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수탈만 했던 시기인 걸 감안하면 대한제국의 성과가 이어진 결과로 보여집니다. 또한 대한제국은 도로와 철도 건설에 집중합니다. 서울의 근대화를 추진하여 광화문에 도로원표를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토지 측량을 실시하고 도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1899년 5월 전차가 개통되고 발전소를 증설하여 전차 운행 이후에 남는 전기를 사용하고자 가로등을 설치합니다. 당시 전차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들었고 일본의 도쿄보다도 2년이나 일찍 전차가 개통됩니다. 인천 서울 간의 철도도 1899년에 개통됩니다. 경인선은 주한미국 정권공사 겸 기업가인 제임스 모스에게 사업을 맡겨 기공을 했지만 자금난으로 공사가 잠시 중단된 것을 일본의 경인철도합자회사가 양도받아 완공시킵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현대적인 철도망 중 하나였으며 경제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작용했습니다. 이 철도는 그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대한제국의 경제성장과 근대화의 상징이었으며 일제는 이 철도를 이후 자국의 수탈을 위해 이용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사실 중 하나는 대한제국의 사회개혁입니다. 광무개혁을 통해 고종 황제는 호적제도를 개편하고 신분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광무호적에는 신분을 기입하는 칸 자체가 없습니다. 양반과 상민의 구분이 사라지면서 모든 국민이 법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이미 1899년부터 여러 신문과 정부 태왕권의 도안에 사용됩니다. 이는 서양의 근대국가에서 이루어진 개혁과 맞먹는 수준의 진보적인 정책이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여성의 권리도 점차 인정받기 시작하여 여학교 설립이 증가했고 여성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대한제국이 정근대적인 국가가 아닌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근대국가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대한제국의 대한국국제를 통해 독립국가와 전제점을 규정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지 않아 근대적 헌법이라기보다 군주의 권한 확립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대한제국은 외교적으로도 자주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직후 고종은 다양한 서구 열강들과 조약을 체결하며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독일,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 일본의 침략을 견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고종은 대한제국은 독립국이다라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강조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한제국이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적 발전, 사회적 개혁을 이루며 근대국가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1910년 한일병합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제국의 모습처럼 그저 일본의 침략으로 무너진 약소국이 아니라 근대화와 발전을 꿈꾸던 강한 국가였습니다.
대한제국이 꿈꾸던 미래는 일제강점기로 인해 좌절되었지만 그 정신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 속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진실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